어저께는 여기 라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서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서클 명령어는 얼마 어렵지는 않습니다. 많이 쉬워요. 자, 먼저 스플라인부터 해서 이렇게 거꾸로 가도록 하죠. 자,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곡선입니다.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곡선이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스플라인이요. 아이고. 스플라인을 보시면 여기 메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소드를 누르면 피트와 CV 두 가지가 있고요. 기본값은 피트 커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CV 커브로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곡선이 많이 완만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곡선이 많이 완만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완만한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차이가 이겁니다. 제가 렉탱을 이용해서 50,50 카피 선들을 이렇게 사각형을 좀 그려놨어요. 자, 스플라인 메소드 피트 커브. 피트 커브는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이렇게 곡선 반경을 내가 클릭하는 점을 통과하도록 계산하는 것, 이게 피트 커브의 특징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정점을 통과합니다. 정점을 통과합니다. 이게 피트 커브고, 스플라인 CV 커브는 뭐냐면 접선으로 갑니다. 이렇게 접선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이런 식으로 해당 선분의 접선으로 통과하는 곡선이 됩니다. 이게 CV 커브예요. 그러니까 곡선 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수학에서 유래돼서 그래요. 수학에서 베이지어라는 사람, 그러니까 프랑스의 베이지어라는 사람이 만든 베이지어 커브, 그 다음에 쿤스라는 사람이 만든 쿤스 커브, 뭐 이런 식으로 커브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두 종류가 있구나 그러고 판단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첫 번째는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접선으로 통과하는 곡선이 하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화면을 보시죠. 자, 렉탱글을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폴리곤도 하나 그려볼까요? 폴리곤, 오각형, 엣지. 요거는 이제 폴리라인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 자, 스플라인, 오브젝트. 클릭해주면 스플라인 곡선으로 바뀝니다. 메소드에 보면 지금 CV 커브거든요. 피트 커브로 해서 제가 클릭해 봤습니다. 얘는 안 되네요. 얘는 안 되고 얘는 되네요. 렉탱글은 가능하겠네요. 자, 다시 언두. 자, 스플라인, 피트 커브, 오브젝트. 둘 다 CV만 되는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 CV 커브로 메소드를 CV로 놓고 오브젝트로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스플라인은 어디다 쓰냐면 종종 사용하는데, 우리가 가장 큰 것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수평선을 수직선을 쭉 내려긋습니다. 스플라인. 자, 메소드를 피트 커브로 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지금 제가 이게 이제 무슨 도면이냐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도면입니다. 이게 전산응용 건축제도 도면인데 우리가 이제 그려야 될 도면들 중에 하나인 거죠.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화살표가 방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여기 서서 건물을 이렇게 자르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을 자르고 사람이 여기 서서 이렇게 바라본 방향. 이해되시나요? 네. 화살표가 바라본 방향입니다. 이렇게 바라본 방향.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바라본 방향을 그리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이 아이콘을 읽을 때 화살표 방향으로 그리세요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잘라서 이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그리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면이라고 합니다. 이 선이 단면이에요. 근데 단면이 어떤가요? 끝까지 갔나요? 아니죠. 중간에 여기서 끊어졌죠. 그러면 우리도 단면도를 그릴 때 여기까지 그립니다. 여기는요? 안 그려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요. 이렇게 그립니다. 단면도가 그려진 선까지 그립니다. 여기는 확실히 알아요. 위치를. 근데 여기는요? 몰라요. 적당히. 조금 더 길게 그릴 수도 있고 조금 더 짧게 그릴 수도 있고. 단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생략했잖아요. 여기다가 선을 딱 그립니다. 단면 쳤습니다. 단면 했어요. 끊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렸나요? 지금 그린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끊어버린 겁니다. 단면선 그릴 때 써요. 스플라인을. 이해되셨나요? 네. 나중에 이제 또 단면 그러니까 이거 스플라인 쓸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단면 그리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단면 그리는 방법. 라인을 그리고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립,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스플라인의 사용 방법이고요. 자, 도넛입니다. 도넛은 말 그대로 도넛이에요. 도넛 그리는 겁니다. 원 두 개가 들어간 원, 그러니까 원이 두 개가 있는 모양을 그릴 때 쓰는 게 도넛인데, 그래서 도넛 명령을 실행하면 inside diameter of donut, 도넛의 inside diameter, 안쪽 지름, 여기다 안쪽 지름을 넣으면 되겠네요. 30, 그리고 엔터. 그러면 outside diameter of donut, 도넛의 outside, 바깥쪽 지름 50. 그러면 도넛이 그려지나요? 한 번씩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시죠. 도넛. 자, 인사이드 다이아메터를 제가 50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를 30으로 줬습니다. 값이 거꾸로 들어갔죠? 괜찮습니다. 캐드가 알아서 조정합니다. 다시 봅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그러면 이렇게 도트가 찍히게 됩니다. 점이 찍히는 거고요.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즉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같으면 그냥 이렇게 원이 찍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엘립스입니다. 엘립스를 그리려면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X라인을 이용해서 수평선을 하나 그리고 서클, 반지름 50, 다시 서클, 반지름 30.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트림. 이렇게요. 긴 선은 얘가 반지름 50이니까 100mm 짜리고
이 짧은 선은 60mm짜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엘립스 타원입니다. 엘립스, 그러면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 캐드가 물어봐요. 엘립스 타원의 엑시스 엔드 포인트, 축의 끝점. 축의 끝점이요. 바로 여기겠죠. 자,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other end point axis, 축의 다른 쪽 끝점. 그랬더니 distance, 거리죠. to other axis, 다른 축에 떨어진 점. 바로 이렇게요. 점 3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축의 양 끝점과 다른 축의 그냥 끝점. 이렇게 3개의 점이 들어가면 타원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엘립스 보시면 여기 센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터.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센터 오브 엘립스, 타원의 중심점. 자, 타원의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엔드 포인트 오브 엑시스, 축의 끝점. 그 다음에 어더 엑시스, 다른 축의 끝점. 그러면 타원이 그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타원의 중심점과 타원의 끝점, 그 다음 다른 축의 끝점을 지정하면 타원이 그려지는 거죠. 어쨌든 타원은 점 3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부터 설계의 가장 기초를 설명드릴 건데요. 설계의 가장 기초는 투상입니다. 설계는 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림이 2개가 있죠. 위에 가번 그림과 아래 나번 그림 2개가 있습니다. 가번 그림은 투시이고 나번 그림은 투상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가번 그림은 뭐가 있어요? 소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고 멀고에 따라서 물체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사람의 눈이 2개라서 소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죠? 길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보면 도로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점 가운데로 모이죠. 우리는 그걸 소실점이라고 배웠습니다. 소실점 또는 소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시는 소점이 생기는 걸 투시라고 합니다. 투상은 소점이 없습니다. 그냥 거리감이 없는 거죠. 그냥 멀고 가까우나, 그러니까 가깝고 멀고 상관이 없어요. 물체의 크기가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모니터와 저 뒤에 있는 모니터가 크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죠? 사실은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건 투시예요. 투상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모니터의 크기와 저 뒤에 있는 모니터의 크기가 똑같이 보입니다. 그게 투상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네. 설계는 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시를 원칙으로 하지 않아요. 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입체로 그렸네요. 가, 나, 다는 투상입니다. 라가 투시입니다. 입체로 그려도 투상과 투시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가나 다는 투상입니다. 크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라보는 어때요? 소점이 존재하고 거리에 따라서 크기가 바뀌는 것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여기 있는 모서리와 여기 있는 모서리가 여기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크기가 다르게 보이죠. 또 여기 있는 모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와 여기의 선이 길이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건 투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소점이 2개 있으니까 2소점 투시도라고 합니다. 1개 있으면 1소점 투시도, 3개 있으면요 3소점 투시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4개 있으면요? 없어요. 4개 안 나와요. 투시도는 소점이 딱 3개까지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1소점, 2소점, 3소점까지만 나옵니다. 누가 뭐 4소점 그렸네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라번이 이제 투시고 2소점 투시도고 우리는 나중에 1소점 투시도를 그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번을 볼까요? 자, 똑같이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제가 색칠한 이 세 개의 선의 길이가 어떤가요? 똑같아요. 나번이나 다번 다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가번, 나번은 똑같은데 다번이 조금 달라요. 모양이. 그죠? 가번 같은 경우는 좌우로 들린 각도가 30도. 나번은 15도. 좌우로 똑같이 들렸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각 투상이라고 합니다. 네. 다번은요. 사투상. 사투상 또는 사축투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가, 나는 영어로 하면 아이소메트릭. 다번은 엑소노메트릭 이렇게 부릅니다. 네. 등각투상, 사축투상, 그 다음에 이소점 투시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투상을 끄집어내는 방법이에요. 화살표가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이고 얘가 가상의 투상면입니다. 가상의 투상면이고 원근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선이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원근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투상면에 맺힌 점들을 연결하니까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이 어떻게 돼요? 원근감이 없으니까 똑같은 위치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점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얘와 이 점 두 개를 비교하면, 아니, 이 점과 이 점을 비교하면 분명히 깊이감은 달라요. 그죠? 그런데 투상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동일선상에 있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빗면이 있잖아요. 이 빗면이 투상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사각형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깊이감이 없는 거죠. 그럼 이 깊이감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른 쪽, 이쪽에서 바라본 거나 이 위에서 바라본 거, 여기를 통해서 깊이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기울어진 면이구나 라고 다른 면에서 봐야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네. 가번하고 나번은 아까 방금 전에 봤던 면과 다른 방향에서 보이는 거죠. 특히 저 나번 같은 경우 측면에서 보니까 어때요? 사선으로 확실히 보이나요? 네, 앞에서 본 거하고 측면에서 본 거하고 위에서 본 거하고 이렇게 세 개를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사물을 보고 이걸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건 앞에서 본 거, 이건 옆에서 본 거, 이건 위에서 본 거 라고 이렇게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게 투상입니다. 설계는 이렇게 해요. 분명히 우리가 사는 공간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걸 평면으로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계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평면으로 된 걸 입체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투상입니다. 투상 연습이 확실하게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도면을 보면 이제 대략 나중에 그러니까 눈이 생겨서 아, 이게 어떻게 생겼구나라고 나중에 보일 거예요. 거기까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설계를 잘하는 사람은 투상을 잘해요. 다시 얘기할까요? 투상 잘하는 사람이 설계 잘해요. 투상 못하는 사람 설계 못해요. 제가 공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학 들어갔는데 공고 나온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고 설계를 하는데 당연히 우린 잘할 수밖에 없죠. 이미 고등학교 때 설계를 다 배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투상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 투상을 1년 했거든요.
이거를 1년간 했어요. 아주 막 그 이갈릴 만큼 했어요. 그 설계 시간이 하루에 6시간씩 있었거든요. 근데 인문계 학생들은 그 야자 하잖아요. 똑같이 야자해요. 야자하는데 앉아가지고 저 투상해요. 여름방학 때 나와가지고 방학특강 하는데 저거 투상해요. 겨울방학 때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거 투상해요. 아주 이갈릴 만큼 많이 했어요. 투상 잘하니까 결국은 설계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면, 시간이 좀 지나면, 한 2, 3, 4년 지나면 실력이 똑같아져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투상을 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스타트가 다른 거죠. 투상 잘하는 사람이 설계는 빨리 시작하고 더 잘해요. 자, 어쨌든. 자, 투상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선이 삐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삐뚤어지면 안 돼요. 맞춰야 돼요. 딱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 크기가 달라졌죠? 네, 크기가 달라져도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위치가 삐뚤어지면 얘가 다른 데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크기가 다르면 이건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같아야 되고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투상면을 끄집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만 봐선 잘 모르니까 자, 이렇게 보시죠. 영상을 한 몇 번 돌릴 테니까 천천히 보세요. 주사위 우리 초등학교 때 만들어 봤을 거예요. 네, 그 주사위 만들듯이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거, 사물을 앞에서 본 걸 정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본 건 우측면, 왼쪽에서 본 건 좌측면, 위에서 본 건 평면, 밑에서 본 건 저면, 뒤에서 본 건 배면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총 6가지 면이 나와요. 정면, 좌우측면, 그러니까 평면, 저면, 배면, 이렇게요. 저면은 아래 저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면이라고 하는 거고, 배면이라고 하는 건 등배자입니다. 등이란 뜻이에요. 뒤에서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높이뛰기 뭐 금메달 땄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수가 이렇게 등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거 배면뛰기라 그래요. 또 중학교 때 그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배면뛰기 가르쳐 줄게 그러고 등으로 이렇게 쫙 넘더라고요. 순간 의아했어요. 분명히 배면뛰기면 여기가 배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배면뛰기인데 왜 등으로 넘으면서 배면뛰기라 그러지? 이해를 못했어요. 선생님이 한자인데 설명을 안 해주니까 중학교 내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등배자입니다. 등배자. 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뒤에서 바라본 건 배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그리는 걸 정투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투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1각법, 2각법, 3각법, 4각법이 있어요. 이건 설명은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좌우, 위아래가 바뀌는 거예요. 정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위아래 좌우가 바뀌게 돼요. KS는 삼각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기가 정면이에요. 노란색 면 있죠. 여기가 평면이 그려질 자리입니다. 일각법은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평면이 아래에 있고 우측면이 이렇게 왼쪽으로 그려지는 것. 이게 일각투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면, 배면, 그러니까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평면, 저면이 좌우측면이 뒤바뀌어 있는 거죠. 이게 일각법이에요. 이각법은 평면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우측면은 오른쪽에 그립니다. 이게 이각법이에요. 삼각법은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평면은 위에, 우측면은 오른쪽에, 좌측면은 왼쪽에, 저면은 아래쪽에.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거죠. 사각법은요, 정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면은 위에, 우측면은 왼쪽에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뒤바뀐 거죠. 삼각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KS는 삼각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정투상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죠? 요 방향으로 30, 이 방향으로 20, 요쪽 면으로 10mm 이렇게 됩니다. 30, 20, 10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바라보는 걸 정면으로 삼습니다. 프론트로. 자, 정면을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데나 정면을 삼는 게 아니고 정면을 선택하는 방법은 사물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면이 정면이 됩니다. 자, 여기 리모컨이 있어요. 그죠? 리모컨이 있는데 자, 여기를 정면으로 삼을까요? 아니면 여기를 정면으로 삼을까요? 아무래도 여기가 정면 삼기가 낫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위쪽을 삼을까요? 이렇게 해서 위쪽을 삼을까요? 이렇게 해서 위쪽 삼는 게 낫죠. 그죠? 이것보단 이게 보는 게 더 편하죠.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여기가 사물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놓으면 특징이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이렇게 놔야 특징이 위로 올라가죠. 사물의 특징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 잘 드러나는 곳을 정면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제물에서는 정면이 이쪽이에요. 그런데 이과제물에서는요, 정면이 이쪽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보세요. 얘는 정면이 이쪽이죠? 얘는 정면이 이쪽입니다. 조금씩 달라요. 정면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크기는 여기는 30, 여기는 20, 여기는 10입니다. 정면으로 삼을 거예요.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시죠. 자, 먼저 이거 45도로 바꾸고요. X라인 0도, 45도, 90도. 자, 이렇게 선을 그려보시죠. 다음 보시면 이 왼쪽 아래 있죠. 이 사선을 잘라냅니다. 트림. 왼쪽 아래 사선을 잘라내주세요.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지금 그리는 건 정면이에요. 바로 여기가 정면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정면에 오른쪽 상단점 있죠? 여기서 45도 사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요, 45도 사선을 만나면 이 거리가 똑같습니다. 거리가 똑같아져요. 45도 사선을 이용해서 그리면 이 거리가 똑같아집니다. 이 위에 평면이 들어가고 이 위에 우측면이 들어갈 겁니다. 평면의 이 폭이, 이 높이가 우측면에서는 이렇게 폭으로 됩니다.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똑같습니다. 크기가. 똑같이 그려야 돼요. 원래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호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원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요 간격이 전부 똑같죠. 그런데 이걸 사선으로 그려도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45도일 때만 그래요. 다른 각도면 안 돼요. 45도일 때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정투상 할 때 다 컴퍼스로 원을 가지고 했는데 친구 하나가 45도 사선 이렇게 찌그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이게 형이 가르쳐 준 거야. 형이 이미 설계를 전공했던 거죠. 정투상 한다 그러니까 형이 이제 응용편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이 자식 잔머리 쓰네 그리고 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45도 사선을 쓰시면 되고, 이 45도 사선의 시작점은 정면의 우측 상단점입니다. 옵셋 30mm,
옵셋 20mm 이렇게요. 그러면 요 네모난 사각형이 정면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바로 정면과 평면과 우측면이에요. 나머지 여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요 네모난 사각형이 정면이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적당히 수평선, 그러니까 적당히 띄워서 이 끝선, 여기가 정면의 맨 위쪽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띄워서,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적당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할 만큼, 치수 기입이 들어가야 할 만큼의 위치, 나중에 이동해도 돼요. 그래서 적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평선을 쭉 그리되 이 45도 사선과 수직, 그러니까 만나게 되면, 교차하게 되면 클릭하고 밑으로 수직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이 선은 평면의 아랫선이 되는 거고, 이 선은 우측면의 제일 왼쪽 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옵셋 10mm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는 다 트림해서 잘라낼 건데, 이 사선은 여기서 적당히 끊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요 선까지만 있으면 돼요. 혹은 요 선까지만 있으면 돼요. 이 사선은, 이 사선의 크기는 여기서 끊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필렛 이렇게요. 그러면 이 사선은 딱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 다음 트림으로 나머지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이게 정투상이 된 겁니다. 정투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정투상이 완료가 되면 이 45도 사선도 삭제. 얘가 정투상의 끝입니다. 자, 이렇게 정투상 그리는 걸 이해했으니까 다시 엘립스 타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설계할 때 타원이 언제 나올까요? 타원이 언제 나올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타원이 언제 나올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X라인 0도, 90도. 자, 옵셋 10mm. 레이. 자, 요렇게요. 라인, 서클, 옵셋 10mm.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뭔지 이해되시나요? 눈에 안 들어오죠? 처음이니까. 봉이에요, 봉. 봉입니다, 봉.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봉이에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위아래 선반 보일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에서 보면 원으로 보이겠죠.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으로 보인단 말이죠. 봉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가래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래떡이 이렇게 보여요. 설계를 할 때 정투상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래떡을 가지고 종종 떡국떡 만들죠. 어슷썰기라고 하죠. 비스듬하게 썰죠. 그죠? 이 비스듬하게 썰 때 45도로 썰면 안 되고 한 30도 각도를 이용해서 제가 썰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30도로 잘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떤 단면으로 보일까요?
여러분들 떡국떡 단면 기억하세요? 어떤 거죠? 원인데 찌그러졌잖아요. 타원이요. 타원입니다. 떡국떡이 타원이에요. 45도로 자르면 그냥 원으로 나와요. 근데 45도가 아닌 각도로 자르면요. 타원으로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타원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타원을 그리려면 정투상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원의 크기는 반지름이 10입니다. 10mm짜리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타원을 이제 그릴 건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의 중심과 원의 쿼드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타원은 원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원의 중심점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가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원인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이 타원의 중심, 바로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인으로 이 중심점을 따라 그리세요. 여기가 타원의 중심점이 됩니다. 바로 원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죠. 중심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과 이 쿼드란트 점이 여기 일치가 된 거예요. 중심점과 쿼드란트 점이 여기 일치된 거고, 이 점은 일로 가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점은 일로 가게 됩니다. 원의 중심점 일로 왔고요. 원의 중심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타원의 중심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라인 끝점이 여기네요. 타원의 끝점은 여기고 다른 끝점은 여기고요. 자, 엘립스 끝점 끝점 끝점. 다시 볼까요? 엘립스 끝점 그 다음 끝점. 다시 볼까요? 엘립스 센터 방식 중심점 끝점 끝점.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아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제 아크입니다. 호 그리기. 호입니다. 호. 자, 아크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와요. 자, 보시죠. 제가 서클을 하나 그릴 겁니다. X라인 0도, 90도, 120도, 반지름 50.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 지우고, 자,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놔보시겠어요? 아크를 그릴 건데요. 이렇게 아크를 그릴 건데, 아크는, 호는 무조건 점 3개를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점 3개를 넣어야 돼요. 자, 아크. 그럼 보시면 스타트 포인트 오브 아크, 즉 호의 시작점이네요.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오브 아크, 호의 두 번째 점. 그 다음 엔드 포인트 오브 아크, 호의 끝점. 점 3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아크. 근데 여기다 시작점을 안 낼 거예요. 라인이랑 똑같아요. 라인이랑 똑같습니다. 시작점을 입력하지 않으면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점 2개로 호가 그려집니다. 이걸 컨티뉴어스라고 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아크 보시면 시작점이죠.
그 다음에 중심점, 끝점. 호의 중심점, 그 다음에 호의 끝점, 앵글, 랭스 이렇게 나와요. 옵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리본 메뉴를 볼 겁니다. 홈탭에 아크 메뉴를 보세요. 눌러보시면 옵션이 전부 다 이렇게 딱 눈에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3포인트는 처음에 했어요. 컨티뉴어스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9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자, 맨 위에 보시죠. 제가 밑줄 친 거 2개를 봅니다. 스타트, 즉 호의 시작점, 센터, 호의 중심점, 엔드, 호의 끝점. 스타트, 아니 센터, 호의 중심점, 스타트, 호의 시작점, 엔드, 호의 끝점. 자, 이 2개가 어떤가요? 옵션이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스타트, 센터, 엔드. 점이 3개 들어가요. 점이 3개 들어가는데 스타트, 센터, 엔드. 첫 번째로 들어갈 게 호의 시작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호의 중심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호의 끝점이에요. 그럼 다시 봅니다. 센터,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호의 중심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호의 시작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호의 끝점. 뭐가 바뀐 거예요? 첫 번째 입력되는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입력되는 이 2개의 점이 바뀐 거죠. 다시 봅니다. 센터 스타트 앵글, 스타트 센터 앵글. 어때요? 2개 똑같죠? 스타트 센터 랭슨, 센터 스타트 랭슨. 옵션이 똑같아요. 얘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6가지입니다. 센터란 얘기는, 그러니까 스타트란 얘기는 호의 시작점이란 뜻이고, 센터란 얘기는 호의 중심점이란 얘기고, 엔드는 호의 끝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앵글은 각도입니다. 각도예요. 랭스는 현의 길이고요. 다이렉션은 접선 방향이고요. 라디어스는 반지름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중에 이 랭슨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 건데요.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2가지가 있습니다. 호에는 2가지 값이 나와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차이점 뭘까요? 호의 길이는 원둘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호의 둘레 길이, 호 둘레의 길이를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현의 길이는 뭐냐면 호의 양 끝점에서 직선 길이. 호의 길이는 말 그대로 원 둘레예요. 호의 둘레로 가는 길이. 현의 길이는 양 끝점, 호의 양 끝점에서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 이게 현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저 현자를 살펴보면 저게 줄 현자입니다. 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현악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현악기. 줄로 된 악기. 가장 흔하게 접하는 거, 기타,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악기죠. 뭐예요? 양 끝을 매달아서 줄로 연결한 거죠. 호의 양 끝에서 매달아서 일직선으로 간 거. 이 길이가 현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서 말하는 아크에서 말하는 여기 있는 랭스는 바로 현의 길이를 뜻합니다. 현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 현의 길이는 지름보다 길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현의 길이는 지름보다 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스타트, 센터, 엔드.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끝점. 한번 그려보실까요? 그 다음에 스타트 센터 앵글. 시작점, 호의 중심점, 각도입니다. 시작점, 그 다음에 호의 중심점, 그 다음에 120도. 맨 끝엔 각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호가 그려지겠죠?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스타트 센터 랭슨. 선의 길이인 거죠. 시작점, 중심점, 선의 길이. 한 80?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이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스타트 센터 랭슨이라고 했어요. 시작점, 호의 중심점. 제가 재보니까 대략 86mm 되더라고요. 86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딱 가서 맞을 건데,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 100mm. 100mm면 어떻게 돼요? 딱 반원이 그려지는 거죠. 맞나요? 자,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제가 100.000001. 되게 작은 숫자죠? 안 그려져요. 위에 인벌브드라고 뜨죠? 못 그린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제 몇 분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치수가 안 맞아서 안 그려진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반지름만큼 해서 반원을 그리고, 또 그거보다 크게 해서 반원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또 보시죠. 그 다음에 스타트 엔드 앵글입니다. 시작점, 끝점 각도예요. 그러면 중심점은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각도를 넣으면 CAD가 알아서 중심점을 찾아 놓게 돼요. 120도.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또 보도록 하죠. 스타트 앤드 다이렉션. 다이렉션이 접선 방향을 뜻해요. 이거는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마우스로 적당히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런 식으로 내가 마우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지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반지름입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근데 잘 보세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그려지는 방향이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그죠? 하나는 위로 올라갔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갔죠. 왜 그럴까요? 그건 첫 번째 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에 시작점을 여기다 찍었습니다. 그러면 호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 그릴 땐 시작점을 여기다 찍었어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어떻게 찾냐면 오른손 이렇게 딱 감싸주면 돼요.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주면 이 감싸지는 방향 있죠. 이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의 위치를 모를 때는 내가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주워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방향이 머릿속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예제 있어요. 예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이거요. 이 예제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얘네들 전부 다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11. 그 다음 X라인, 호리젠탈로 수평선 하나 그리고 옵셋 26mm, 옵셋 3mm,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으로, 그 다음 트림으로 선을 정리했습니다. 서클, 반지름 19.5mm, 서클, 반지름 25mm,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95mm, 옵셋 3mm,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 7mm, 옵셋 3.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옵셋 5mm, 트림, 자, 나머지 또 선들 지우고 다시 트림, 자, 또 트림이죠. 그 다음 여기다가 홀을 이렇게 그려야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서클, 반지름 22, 그 다음 이렇게 지웠죠. 이게 가장 손으로 설계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죠.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자, 시작점을 여기다 지정하면 원이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시작점을 여기다 지정하면 이렇게 돌아가요. 자, 시작, 끝, 반지름 22 엔터. 한 번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네. 시작, 끝, 22 엔터. 시작, 끝, 22 엔터. 시작, 끝, 22 엔터.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제 정투상 과제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2개를 할 건데 이 아래쪽에 얘네들이 정답지예요. 혹시 모르시면 이 정답을 눌러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제가 4개를 할 거고 이렇게 4개씩 끊어서 할 겁니다. 자,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아니 45도 좀 이따 할까요? 자, X라인 버티컬 둘, 아니 옵셋으로 갈까요? 옵셋 200mm 하나 둘 셋 네 개. 네, 옵셋 200mm. 네. 자, 레이 45도. 그 다음 옵셋 30mm. 옵셋 20mm. 자, 트림으로 딱 끊었습니다. 옵셋 20mm. 그 다음 선을 적당히 그려서 이렇게 적당히 하나 그리고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는 여기에다가 옵셋 10mm.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트림. 그러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네요. 오, 이런. 이 위에도 전부 다 사라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면 될 텐데, 자, 여러분들도 하나씩 그려보시죠. 이렇게 12개를 그려봅니다. 옵셋 10mm 라인
자, 두 번째 과제물입니다. 보시면 옵셋 10mm, 그 다음에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면 됩니다. 물론 트림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가 정면이 되겠죠. 얘를 위에서 보게 되면 여기 선이 보이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따라서 그냥 쭉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은선이요. 제가 선의 모양 중에 숨은 선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를 바라보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요거만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게 보이겠죠. 자, 이쪽은 어떨까요? 오른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즉, 요 부분이 왼쪽 면에 있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서 보면 이 면은 당연히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안 보이네 그러고 넘어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좌측 면도를 그린다면, 이쪽 왼쪽 면을 그린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왼쪽 면을 안 그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른쪽 면에 많은 정보를 담아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정보를 오른쪽 면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표시해요? 바로 점선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숨겨져 있는 선, 이걸 은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칠판이 있고요. 이 칠판 뒤에 대략 한 60cm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창문이 있습니다. 유리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와서 유리창을 열어요. 그러면 제가 설계를 할 거예요. 여기 칠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그릴까요? 안 그릴까요? 유리창을 그리면 안 되겠죠. 안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냅두면 안 되겠죠. 점선으로 표시해 놓는 겁니다. 이 유리창은 숨겨져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숨겨 놓는 겁니다. 그게 은선이에요. 이렇게 해당 면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 숨어 있는 선, 이런 선들을 은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고 얘를 은선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은선 처리된 거 보이시죠? 네. 다시 볼까요? 옵셋 10mm, 트림. 자, 옵셋 10mm. 위에서 보면 당연히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얘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얘가 은선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볼까요? 옵셋 10mm, 트림.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맨 위에 첫 번째 줄은 이렇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음, 10분 쉬었다 합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옵셋 10mm, 옵셋 5mm, 필렛. 자, 이렇게요. 정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 평면과 측면은 은선입니다. 왜냐하면 관통된 거거든요. 자, 여기는 쉬워요. 미드포인트, 중간점에서
미드 포인트, 중간점으로 트림으로 끊어내면 되겠고요.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수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미드 포인트에서 수평으로 그때 이 선은 은선이 됩니다. 자, 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옵셋 10mm, 필렛 옵셋 10mm, 옵셋 5mm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옵셋 5mm, 옵셋 10mm. 다만 얘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셋 10mm, 옵셋 5mm. 자, 필렛으로 선을 연결하면 선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나머지 트림으로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이 위에 있는 도형은 관통된 도형이고 얘는 배꼽 모양으로 튀어나온 도형입니다. 자, 라인 미드 포인트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드 포인트 얘는 90도로 바꿔볼까요? 자,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지만 측면에서 보면, 아니 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측면에서 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거라면 지금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다시 볼까요? 라인 트림, 다시 라인 자,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자, 옆에서 보면 자, 이렇게 보이겠네요. 이렇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은선이 들어가죠. 이렇게 은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봅니다. 라인, 다시 라인, 다시 라인.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제줄이 끝나게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